구독자 여러분, 예, 새해 2020, 2020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건축 노동하러 다닐 때 정말 일당 20만 원씩 주고 또 이제 건축비를 너무 조금 받는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부나 알바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자기는 또 건축비를 조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장흥에 이제 그 집을 한 채 짓고 그 형이 집이 제천인데 제천에 갈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그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거죠. 집은 지었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그 이제 건축주한테 기름값을 일부 받아서 집에 가고 뭐 그런 일도 있었던.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좀 예술적으로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사람들 속이지 않고 그런 참 대단한 형인데 그 형 아버님이 이제 어제 아침에 돌아가셔서 저는 이제 오늘 오늘 새해 첫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장례식장에 갈 준비를 해서 가서 이제 예전에 참 힘들 때 그 건축하시는 분들도 좀 만나고 그러고서 이제 오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왜냐면 오늘 좀 눈이 살짝 왔거든요. 하늘이 막 이렇게 흐리고 그래가지고 전 너무 졸려서 전주까지 못 가다가는 좀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이제 제천에서 이렇게 대전 지나서 이렇게 익산으로 내려가거든요. 그게 가장 현재로서는 이렇게 직선 고속도로가 없어서 그 대전에서 쉬어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기치료 하시는 형님이랑 단둘이 이제 만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진출을 어떻게 하고 그림을 어떻게 할지 이제 살짝 또 조정이 됐어요. 그 그림에 관한 계획 좀 많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이제 김정은 이제 미국 관계에서 지금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이제 좀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김영철 씨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그 좀 여유 있으면서도 살짝 음흉한 미소가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북한에서 김정은이 실각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뒤에서 돕는 사람이 김영철이 될 것이다라는 김영철이 배후에서 뭔가를 할 것 같다. 물론 이제 김영철 주변에 또 누군가가 있겠죠.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TV 볼 때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로 선생님한테 나는 계속 그 느낌이 든다 지금. 그러니까 한번 측정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 형님도 그 미래에 일어날 쿠데타 세력의 배후로 막강한 배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한번 두고 봅시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북한의 쿠데타는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왜냐면 그 앞으로 일어나는 쿠데타는 뭐냐면 자본주의 친화적인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더 이렇게 전쟁을 선호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쵸?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실은 자본주의가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게 또 본성이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해서 법률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아무튼 자 조개구이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전 가격으로는 이제 제 그림을 못 사고 이미 오른 가격으로 이제 거의 일시불만 받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그림 값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은 다시 제가 한 3월 달쯤에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이걸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제천에 가는 차 안에서, 장례식장 가는 차 안에서 어떤 상담을 좀 했는데, 영재교육에 대한 상담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세, 7세, 7세에서 15세까지 어른들이 스케줄을 짜서 교육하는 것이 그 아이한테 잘 맞으면 좋은데, 잘 맞지 않았을 때에 두뇌에서 그 호르몬 체계가 도파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코르티솔하고 이제 공포와 짜증으로 호르몬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도파민 회로가 우리에게 우리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신벌레도 그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단세포 생명체도 도망갈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막 즐겁게 뭐 먹을 때는 도파민이 나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그 진화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단세포도 스스로 그런 어떤 체내 물질을 바꿔가면서 어, 도망가는 행동이냐, 먹이를 쫓아서 먹이를 먹는 행동이냐에 따라서 그 단세포 생명체의 그 세포 내에 있는 물질의 그 성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두뇌에서 그렇게 성분이 달라지면은, 실제로 두뇌에서 성분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몸과 심장, 장 운동, 전체 면역력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썼는데 좀 두껍죠, 그 책이. 그래서 이제 이 전화 상담 마지막에 이제 두뇌 사용 설명서 읽어보셨어요? 라고 딱 끝나요. 그리고 그 상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건 좀 잘랐습니다. 뭐 이렇게 좀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짧게만 들리게끔 했고, 가급적 그 상담자의 생각은 드러나지 않고 제 이야기만 드러나도록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9분 40 몇 초인가 그렇던데, 9분 43초인데, 이거 이제 여기 이제 대전 월평동 여관인데요. 모텔인데, 이게 모텔 창문 배경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좀 양치질 좀 하든지 하고요. 녹음을 좀 상당히 길어요. 잠시만. 여보세요? 네, 네네네. 그 고봉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 강의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사람 강의 내용 중에 왜 우리나라는 영재 교육을 받은 애들이 네, 고등학교쯤 됐을 때, 그리고 또 성인이 됐을 때 네, 사라지는가, 사회에서 왜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재 교육을 받은 애들이 보통 한 2만 5천 명, 2만 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요. 뭐 이렇게 오타쿠나 운둔자가 되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청소년기에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영재 교육을 받은 애들이 특히 스카이 대학을 가는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겁니다. 확률이. 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제 그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일단은 어렸을 때의 우리가 받아들인 학습 양 자체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두뇌가 아직 미성숙해도 이제 조금 더 빨리 발달하면 영재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미성숙한 상태에서 두뇌가 이제
연결성을 추구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 특히 한 사실 15세 이전의 두뇌는 연결성을 추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두엽의 능력, 기억력이라던가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것보다는 두뇌 전체 균형과 연결성이 더 중요한 나이가 15세 이전이에요. 그때 연결이 아직 완전히 안 끝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떤 학습과 훈육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특히 뭐냐면은 얘가 전두엽이 발달하고 언어 능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수리 능력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두뇌에서 연결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 그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이 흐름 자체가 점점점 비정상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호르몬, 그 두뇌 간의 협업, 뭐 소뇌, 간뇌, 뭐 축두엽, 전두엽, 아무튼 그 신체 감각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역들,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의미예요. 미래에서 얘네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 특히 이제 사춘기가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 먹었을 때. 그래서 동기부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실질적으로 훈육과 교육이라는 것은 도파민 회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코르티솔, 노르아드레날린, 경쟁과 훈육, 그게 이제 훈육이 코르티솔이고 경쟁이 이제 아드레날린을 활용하는 두뇌의 순환 시스템이죠. 그래서 도파민 중심으로 두뇌가 돌아가지 않았을 때 제가 이걸 예전에 순천 힘스 그 학교 강의 1부, 2부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힘스. 그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전두엽과 중뇌와 간의 그 협력의 신경망이 약해지고 해부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혈관까지 약해져요. 혈관까지.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이나 스승의 강요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애들은 나중에 뭐가 잘 안 되냐면은 감정적으로 어떤 격한 상황이 왔을 때, 왜냐면은 우리가 인간 관계가 부모의 원시를 떠나게 되면은 자기를 자극하는 놈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연애하다가 좌절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챌린지, 감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 전두엽이 중뇌의 그 폭풍 같은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리는 두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훈육을 받은 애들은 자살률이 높고요. 막 뛰어내리는 그 경향도 강하고, 왜냐면 이게 두뇌가 전체 균형 잡히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뇌의 폭주를 전두엽이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라던가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이렇게 청소년기까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청소년기 지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로드맵을 짜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사회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들은 입신출세, 우리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좋은 대학 적당히 나와서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제가 미래학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시대도 아니고 전혀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수축사회, 축소경제 시대에 경쟁에서 승리자는 극소수 0.0001%, 우리가 쟤는 정말 잘 나가네, 이겼네 라고 말할 만한 애들은 과거에는 30% 정도 되었으나 현재 한 3% 되다가 미래 사회는 0.3%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왔을 때 이런 애들은 두뇌 자체의 연결성이 약하고 전두엽이 좌절감을 긍정적으로 제어하는 그 회복 탄력성의 신경회로가 너무 약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건 도파민형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좌절을 겪고 자기 스스로 도전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었을 때, 즉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야만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두뇌가 완벽하게 도파민 순환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취되는 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실제 삶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넘어져 보는 것이 그게 완벽한 이제 도파민 순환이라는 것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전두엽이 두 가지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네. 선견지명이라는 것, 인간의 두뇌가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을 도파민 호르몬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훈육과 교육을 받아버린 애들은 무슨 얘기냐면 촉을 잃어버려. 촉. 무슨 얘기냐면 이 길로 가는 게 좋겠다, 저 길로 가는 게 좋겠다가 완전 사라져버려, 두뇌에서. 촉을 잃어버리는 데다가 도파민 순환이 안 되면서 제어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자면은 내비게이션하고 브레이크가 망가져버려요. 예를 들자면 그게 훈육과 학습 교육인데, 그게 가장 망가지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 3살부터 7살까지 그런 훈육을 받아버리면 그게 가장 확실하게 망가지고, 그래도 7살 넘어서 이렇게 좀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15살까지 확 얘를 이제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보리들 작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얘 두뇌를 내비게이션하고 브레이크를 망가뜨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풀어놨어. 치유가 되긴 되는데 완벽하게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한 70, 많이 치유되면 70% 회복이 돼. 그러니까 이미 7살 이전에 데미지를 입어버리는 거죠. 데미지를 심각하게 입어버리고, 그건 20대까지 풀어놔도 치유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뇌의 감정적 폭주에 대한 절제력, 브레이크가 고장난다. 미래 사회를 예지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운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내비게이션, 그 촉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촉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 두뇌의 연결성은 두뇌랑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장이라던가 심장 같은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면역 체계의 촉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지고요. 나이 먹었을 때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훈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제 두뇌 사용 설명서 다 안 읽으셨죠? 끝났네요. 네, 아무튼 세 가지가 망가지는데, 중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전두엽에서 통제하는 능력, 브레이크. 그 다음에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단서들을 통해서 미래에 다가올 미래를 감지해내는 능력. 그것도 이제 그 도파민 민감성으로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 민감성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도파민하고 이제 자기가 성취하고 좌절했다가 또 극복하고 하면서 도파민 민감성이 좋아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호르몬 순환 체계가 굉장히 균형 잡히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면서, 동시에 면역계가 신경계하고 면역계가 이제 그 PNEI라고 우리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이라고 있잖아요.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 그에 따라서 그게 서로도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파민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계 민감성도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자기 면역 세포가 잘 못 알아본다거나, 또는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그 암세포가 생긴 거를 감지를 못한다거나 하는 이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질병이나 암이나 이런 거에 또 좀 취약하게 되죠. 혈관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 혈관 건강이라는 것은 도파민형으로 살게 되면 늘 혈관이 막힐 일이 없고 뻥뻥 뚫리는데,
어, 경쟁 구도 속에서 계속 그 마인드로, 그러니까 경쟁과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종류의 그게 이제 훈육과 경쟁이라고 그랬죠. 그 방식의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은 젊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30대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40대 때부터는 혈관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빨리 죽게 되는 것이죠. 성격에 따라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가는 거고 성격이 좀 느긋한 애들은 암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심리가 우리 그 몸의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강의를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